이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의 모친이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징역이 완전 확정됐는데 그 뒤로 벌어질 일들이 더 주목됩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최은순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양평 카르텔부터 수많은 비리 혐의를 수사해도 모자랍니다. 지금은 우선 원심 판결 확정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데요. 재판부의 의견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은순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총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위조된 증명서 한 장은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고요.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한 뒤 등기를 마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주 악질적이고 사기만큼은 전문가급으로 쳤다는 거죠. 1심 법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량을 유지하고 최은순을 법정 구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최은순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낸 보석 신청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최은순의 요구와 주장이 적절치 못하다는 거죠. 최은순은 7월 당시 억울하다고 난리였죠.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라며 법정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눈물의 쇼를 했었다는 거죠. 사면 같은 게 없는 한 내년 7월에 출소하게 되는데 윤석열도 생각이 있다면 멍청하게 사면을 하진 않겠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 정도 사안이면 윤석열은 사과를 하고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가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태도는 매우 뻔뻔합니다. 사법부 판단이라면서 별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은 최은순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윤석열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계속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김건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해도 모자라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사면권을 마음대로 행사할지 모르니까요.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본인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통과와 무관하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임기 내에 확정된 가족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후보 시절 장모 무죄를 확신한 윤석열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대국민 사기를 펼친 겁니다. 사법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하나마나 한 말은 필요 없는 겁니다. 면책 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입니다. 장모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번 사안이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장모는 무죄다라고 읍소하던 윤석열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면 적어도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이번 판결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검찰도 지금 비상입니다. 어떻게든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거든요. 우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항소심 재판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실체를 규명하려면 그렇게 잘하는 압수수색부터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은커녕 소환 조사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서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권부터 수사가 시작돼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 거래소 심리 분석, 관련자 150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후에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유체이탈 화법이 취업 조건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야당 탓,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법 시스템의 정의를 무너뜨린 건 누구인가요?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린 건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일 중 8일꼴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 정부나 야당 인사,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주요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겨우 15주만 빼놓고 줄곧 압수수색을 벌인 것입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2022년 3월 9일은 우리 헌정 질서에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 후 1년여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정을 검찰 운영하듯이 할 것이라고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 차관급 기관장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 요직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를 대거 등용해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고위공직자 인사 라인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인사 추천에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인사검증에 이시원 공직기 강비서관 등을 기용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습니다. 합리적 토론이나 견제 자체를 어렵게 하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구조적 배경이 됐다는 설명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자신과 가까운 전직 검사 정순신을 임명했다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하루 만에 임명 철회한 사례가 대표적 부실 검증 사례입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이 인사 검증 프리 패스가 됐던 것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정원 등을 넘어 검사 업무와 관련도 없는 통일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장,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정책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회경제 분야까지도 검찰 편중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와 비교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법무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대거 파견되고 있는 점도 심각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중 다수를 차지하자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시행령 통치를 선택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국관리법, 간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예외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집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꼴을 더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